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서산 보원사지를 방문했습니다. 김현모 청장은 고려철불 환지본처 원칙에 동의한다며 보원사가 관리할 수 있는 시기에 이전 문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 만해축전 일환으로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문학세계를 탐구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산대종사 선시의 특징을 살펴보고 문학계에 미친 영향을 회고했습니다. 통도사 반야암 회주 지안 스님이 경전 공부를 하다 떠오른 시상들을 시로 적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지안 스님은 경전을 많이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속 시심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76주년 광복절 특집 세 번째 항일 비밀결사 1심회를 조직했던 초월 스님입니다. 군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제공하고 불자 청년들을 만주와 상해로 보내 독립투사로 양성했습니다. 동국대가 비대면으로 개최하는 학위 수여식에 참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줬습니다. 윤성희 총장이 일부 학생들을 찾아가 직접 학위비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목요일 첫 소식입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서산 보원사지를 방문했습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고려철불 환지본처 원칙에 동의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원사가 관리할 수 있는 시기에 이전 문제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려 탐문법인국사 보승탑과 탑비 등 국보 1점과 보물 5점이 있는 문화재의 보고 서산 보원사지에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방문했습니다.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점검하고 지역 불교계와 지자체 입장을 청취해 민간이 함께 폐사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기초조사를 하고 지금 종합정비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서산시의 자랑이 되도록 우리 지역민의 자부심이 되도록 저희가 불교계 서산시 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에는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과 보훈사 운영위원장 정경스님, 성일종 국회의원, 맹정호 서산시장,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 원장, 이상근 문화유산 회복재단 이사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훈사지 주요 유물들에 대한 국보 승격과 서산 마의 삼존불 방문객을 위한 주차 공간 및 출입구 확보, 고려철불에 대한 좌대 복원과 환지 본처를 위한 공간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전달됐습니다. 환지 본처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많고 여기 서산도 마찬가지인데 그 큰 원칙에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그 철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문화유치원이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보훈사가 관리할 수 있는 시기에 이전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성일종 국회의원은 가야산과 보훈사지 일대가 국내 불교 전파의 시원임을 강조하며 철학정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도 3단계 사업에 담긴 방문자 센터의 규모를 확대해 유물 전시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충남도 김기택 문화유산 과장은 2천만 원을 투입해 보훈사지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이날 제안된 의견들을 반영해 문화재청이 승인해 주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시와 또 도도 그렇고 함께 지금 논의하는 구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청장님께서 오셔서 관계 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주신다고 하니 상당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국가와 지자체, 사찰의 상생을 도모하며 민간 협력을 통한 폐사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2021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문학세계를 탐구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무산대종사 선시의 특징을 살펴보고 스님이 문학계에 미친 영향을 회고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스님 시인 오연 스님 또는 필명 조우현으로 잘 알려진 설악당 무산대종사. 2021 만해축전의 일환으로 열린 만해사상 실천선양회 주간 학술 세미나에서 무산대종사 작품 세계의 깊이와 넓이를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김영중 문학평론가는
무산대종사의 시 속에는 투철한 수행의 모습이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취목엄 날 끝에서를 인용하며 자신을 버리고 비우기를 반복해야 무생법인을 얻은 도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자신의 진면목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무해사상이 무산대종사 시조세계의 밑바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는 출가 수행자의 투철한 구도심을 단박하고 거침없이 노래한 수행가입니다. 이 수행자는 손발이 눈썹이 다 진물로 터지도록 문둥이가 되도록 그야말로 그렇게 투철한 수행. 홍용희 교수는 무산대종사의 시조세계가 정신을 터득한 후 형상을 버리는 득이망상의 미의식을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무산대종사는 형식을 중시하는 장르인 시조를 썼지만 그 내용은 형식과 틀에 집착하지 않는 선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선의 핵심이나 시의 핵심 모두 깨달음에 있다는 시선이려 인식의 기초에 스님이 시조 형식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조 장르마저 부정하는 본래 무일물의 지점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의 시조 세계는 가없는 하련의 경지이고 득이망상의 미학을 체감하게. 이경철 문학평론가는 현대 시조를 내적, 외적으로 중흥하는 데 무산대종사가 문단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인본주의의 기초에 읽기 쉬운 시를 지어 시조의 문턱을 낮추고 매년 만해축전을 개최하고 문인 양성에 이바지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공감해온 미의식 결정체인 시조를 부흥시켜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조라는 양식이 우리 민족에게 가슴에게 가장 간절하게 강렬하게 닿을 수 있는 양식이므로 불법을 갖다가 우리 대중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민족에게 가장 친숙한 양식을 시조로 택했다고. 이 외에도 무산대종사의 시조 형태를 분석하고 내용을 해석하는 등 스님이 문학계에 남긴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BTN 뉴스 이유진입니다. 통도사 반야암 회주 지안 스님이 경전 공부를 하다 떠오른 시상들을 시로 적어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지안 스님은 경전을 많이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속 시심이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통도사 불교전문강원 강주와 조계종립 승가대학원장, 교육원 역경위원장, 고시위원장 등 다양한 소임을 역임한 통도사 반야암 지안스님. 수행을 하며 떠오른 시상을 시로 적어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하늘에 바람이 부는 느낌이 잘 표현된 시집, 바람의 자유. 지안스님은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시상이 떠오르고 시심이 배양된다며 시가 곧 공부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시를 쓴다는 거는 내 공부입니다. 나는 평생 경전을 보고 온 스님인데 그 내용을 놓고 말할 때 한경이나 법화경 그 경문 속에는 반드시 운문으로 된 개송이라 하는데 그게 시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불경을 많이 보면 자연히 시심이 익혀진다 할까 마음속에 시심이 생겨요. 시집 바람의 자유는 산창의 풍경, 달을 보는 부처님, 돌의 자화상, 동백꽃 연기 등 총 4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작가 지안스님은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로 별을 보는 밤을 꼽았습니다. 달빛 없는 밤은 어두워 밤하늘의 별은 반짝이는데 여기서 어둠은 중생의 무명을 상징하고 반짝이는 별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지혜의 광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번뇌의 하늘에서 중생은 무명을 밝히고 내재된 불성을 닦아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안스님은 시의 제목인 바람의 자유도 중생들이 속박 없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생은 업보의 굴레 속에 있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은 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처지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이상적으로 그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 바람은 시도 때도 없이 불 수 있고 어디라도 갈 수 있고. 지안스님은 지금도 매일 시상이 떠오르면 적어놓는 습관이 있어 이것들이 모인다면 내년이나 후년에 또 한 권의 시집으로 묶어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인생 항원을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는데 가끔
시상이 올라오면 뭐 끄적거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한두 편씩 혹은 20편씩 시를 계속 습관적으로 짓게 됩니다. 그게 잘 때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앞으로도 시집 한 권쯤 더 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76주년 광복절 특집 세 번째 항일 비밀결사 1심회를 조직했던 초월 스님입니다. 군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제공하고 불자 청년들을 만주와 상해로 보내 독립투사로 양성했던 초월 스님을 최준호 기자가 조명합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중심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초월 스님은 지난 2009년 태극기가 발견되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일장기에 덧칠해 만든 초월 스님의 태극기는 한쪽이 찢어지고 피로 얼룩져 독립에 대한 스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3.1운동 당시 사용됐던 태극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 현존하는 3.1운동 그 당시의 태극기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기를 그림으로써 강렬한 저항의식, 독립 의지를 표명했다. 이런 측면이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립선언 이후 만해 스님과 용성 스님이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자 불교계 독립운동을 진두지휘했던 초월 스님. 대한승려연합회 독립선언서에 기초를 작성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한 항일 비밀결사 1심회를 조직하고 법회와 강연회를 통해 민족의식을 일깨웠습니다. 또한 동국대 전신인 중앙항림 내에 한국민단본부를 설치, 군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제공하고 불자 청년들을 만주와 상해로 보내 독립투사로 양성했습니다. 초월 스님과 백성욱, 김범린 등 중앙항림 출신의 민단 부원들은 혁신공보라는 비밀신문을 발간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불교계 항일운동을 이끌며 고군분투하던 스님은 그 과정에서 5번 체포되고 심한 고문의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에 굴하지 않고 항일운동을 전개하던 초월 스님은 결국 1944년 광복을 한 해 앞두고 청주교도소에서 옥중 입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919년, 20년 그 독립운동의 고양기 때 그 승려 세력을 대표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천하는 승려로서 또 국내와 국외를 연결하는 중심고리 역할을 하셨던 분이 백초월 스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의 법구는 행방불명돼 그 독립정신도 잊혀져 있다가 1986년에서야 명예를 되찾았고 1991년에는 고향의 순국비가 세워졌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스님의 호국과 애민 정신은 광복 76주년을 맞아 다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대학 간은 계속된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에 이어 비대면 졸업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추억 만들기가 어려워진 요즘인데요. 동국대 윤성희 총장이 일부 학생들을 찾아가 직접 학예기를 전달하고 격려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대형마트 안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최근 동국대 대학원 박사 논문까지 마친 김영주 씨. 학위 수여식이 다가오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에 타격이 커 참석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동국대 윤성희 총장입니다. 생업을 병행하며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된 김영주 씨를 격려하고 직접 학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리를 옮겨 건물 밖에서 동국대 학생과 임직원들이 함께한 소박한 학위 수여식. 학사모와 졸업 가운까지 갖춰 입은 김 씨 옆에는 5년간 남편의 학업을 뒷바라지한 부인 조미화 씨도 함께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총장 윤성희. 물론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긴 하지만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같은 날 저녁 봉은사에서 근무하는 박민예 씨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동국대 불교학부를 7학기 만에 조기 졸업하고 지난달부터 종무소에서 일하는 그를 위해 윤성희 총장이 봉은사를 방문한 겁니다. 학교 졸업과 동시에 불교 발전을 위해 일하는 민예 씨에게 덕담을 건네고
다시 한번 직접 학위기를 전달합니다. 갑작스레 봉은사 경내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에는 주지 원명 스님도 찾아와 꽃다발을 선물하며 민예 씨의 졸업을 축하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학교팀과 봉은사팀이 이렇게 힘을 합쳐주셔서 감사하고 불교의 인연이 참 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동국대는 오는 19일 개최하는 학위 수여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학위 수여식을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에 걸쳐 총 5명의 졸업생에게 학위기를 전달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학위 수여식에 상영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나름대로의 총장으로서 추억거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자기가 졸업한 학교에 대한 긍지심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찾아가는 졸업식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 이어 졸업식까지 대면이 제한된 요즘 졸업생을 위한 동국대의 추억 만들기는 그늘진 대학가의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나란다 축제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새로운 장을 마련했는데요. 나란다 축제의 지난 10년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책 나란다 축제 10이 발간됐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기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나란다 축제.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서로 화합하며 소통하는 장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2009년 처음 시작한 나란다 축제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나란다 축제의 지난 10년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책 나란다 축제 10을 발간했습니다. 누구나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 청소년 불교 입문서 청소년 불교와 나란다 축제 기출 문제집도 내놨습니다. 불교를 알아가는 게 일반 학교를 통해서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책으로 역금으로 해가지고 다른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기, 접근하기 쉽게 하면서 좀 더 많은 친구들이 이 나란다 축제를 기억해주고 나란다 축제의 첫 출발은 청소년 교리 경시대회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은 불교 교리와 역사, 문화, 신행 등을 아우르며 불교를 재미있게 공부하고 서로의 기량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침체된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새로운 방안과 돌파구를 제시했고 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말 독송대회를 비롯해 붓다야 놀자, 전통예술 경연대회, 비보이 그랑프리 대회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해지고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군 장병과 일반인, 외국인까지 매년 만여 명이 참여하는 축제가 됐습니다. 이 축제를 통한 포교의 어떤 장이 종단적인 축제로 이게 넓혀져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란다 축제가 결국 한국 불교의 어떤 큰 원력의 빛이 세상에 펼쳐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은 많지만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108 유튜브 제작과 독후감 쓰기 등 온라인을 통해 나란다 축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21회 임시회가 5일 회기로 다음 달 10일 개원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등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개원일과 회기, 주요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9월 10일 개원하는 제221회 임시회는 보궐선거에 당선된 신임 중앙종회 의원 선서를 시작으로 종법 재개정의 건과 종무보고, 종책질의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0월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곡 온천 리조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불교 미래를 주제로 중앙종회 의원 연수를 진행하고 상월설원 만행결사 3사 순례에도 동참할 계획입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